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6주차 1차 시가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보고 거기에 첨부되는 첨부서류를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렇게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 칸이 좀 나눠져 있죠. 왜? 서로 입력되는 그 화면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과세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회 기간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다 라는 것을 보면은 자, 법인인 경우에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예정과 확정을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확정 신고 기간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 하면은 3, 4분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정 신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란을 좀 살펴볼게요. 과세는 10%의 부가세가 붙었다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부는 1번 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역발행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즉 남의 것을 내가 발행할 경우 2번 란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란에 들어옵니다. 4번 란은 여러분 혹시 건별 매출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자, 건별 매출처럼 이렇게 영수증이 없는 거.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발생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도 있겠지만 간주 임대료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간주 공급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 란에 들어온다. 자, 영세율과 관련된 영세 매출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부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이 됐을 경우에 발급하죠. 내국신용장이라든가 구매확인서 이런 거에 의해서 발급된 세금계산서 5번 란에 들어오고요. 자,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합니다. 그럴 때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죠. 왜? 서로 국가 간의 부가가치세율도 다르고 관세가 즉 세법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즉 직수출하는 경우 또는 수출로 잡은 경우 수출 신고서에 의해서 작성되는 경우 6번 란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정 신고 누락분이라는 것은 지금 요 예정 신고를 하는데 이때 신고를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정 신고에 더하기 즉 붙여갖고 해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예정신고 누락분입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의 오른쪽에 보시면 자, 매출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도 이렇게 세금계산서 기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럼 세금계산서는 33번에 놓고 나머지 신용카드, 뭐 건별,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런 거는 기타에다 넣는 거예요. 영세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영세율은 35번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12, 유형 12로 입력한 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기타는 뭐 카형, 현명, 그 다음에 수출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은 오른쪽에 기록한다. 그럼 요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 집계가 되는 게 여기입니다. 자, 대손세액 가감은 우리가 외상대금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팔았는데 못 받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건 팔은 거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감해 주는 거, 더하거나 빼주는 게 8번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손세액이 있는 경우 여기에다 넣는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세액을 모두 다 더하면 가번란이 매출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되는 거고요. 자, 매입세액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가 3칸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일반 매입이냐 아니면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 유예건이냐 아니면 고정자산 매입건이냐 요거를 구분합니다. 자, 일반 매입인 경우에는 10번 난에 들어오고요. 고정자산 매입분 즉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할 때 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온다 그러고 하단에는 장부에 간다 그랬잖아요. 재장부에 갈 때 거기에 있는 계정 과목이 고정자산 계정 과목이다. 그러면 여기 10번 난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계정 과목을 그냥 뭐 원재료 아니면 뭐 다른 일상적인 매입 뭐 접대비를 위해서 접대비는 해당이 안 되겠죠. 자, 뭐냐면 뭐 도서도 안 되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로 썼다. 뭐 어쨌든 그럴 경우에 과세되는 물품을 사왔을 때 10번 난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는 건 11번 난에 들어온다. 매입세액에서도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살펴보면은 세금계산서는 38번, 그 밖의 공제는 39번 난에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밖의 공제란은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입력하면 여기에 합계가 되고 여기에 합계를 다 더하면 요 란에 기록이 되겠죠. 요 합계란과 요 합계란이 39번 난에 들어가는 거고 40번 난이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요거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서 설명하려고 지금 누락시켰어요. 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을 여기 14번 난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습니다. 밑에 요 란에 기록을 해야 돼요. 요 란에 기록해야 여기에 집계가 되는 겁니다. 자, 살펴보면은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들어오는 칸이 되겠습니다. 즉, 첨부 서류를 작성하면 자동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매입인 경우, 고정 매입인 경우 나눠서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농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농산물 같은 건 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세품이죠. 이 면세품을 사다가 내가 과세품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다. 그럼 부가세 10%가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 원재료의 일부분을 세금이 있는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그게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세율에 따라서 뭐 102분의 2 또는 106분의 6, 108분의 8 이렇게 109분의 9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공제받는 게 요 의제 매입세액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도 103분의 3까지 뭐 중고 자동차인 경우는 110분의 10까지 이렇게 공제 또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입력하는 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을 모두 다 더하면 15번 금액이 됩니다. 자,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에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건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어요. 그런데 접대할 목적으로 샀어요. 자, 접대할 목적은 불공이죠. 공제받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작성해주는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어디에 들어와요? 10번 난에 들어왔다가 즉 여기 수취분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들어왔다가 어디로 가요? 16번에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에서 16을 뺀다라고 표시되어 있죠. 차감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한번 들어왔다가 16번에서 빼주는데 자,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50번 난에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과세품을 사갖고 왔는데 면세에 사용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면세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 51번 란이 작성이 됩니다. 네. 대손 처분 받은 세액도 여기 들어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합계 53번에 기록된 금액이 여기 16번 란에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여기다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거쳐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 그렇죠.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돼요. 가에서 나를 빼면 이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됩니다. 플러스일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되겠고요.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경감공제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경감공제세액에는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경감세액 공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는데 전자신고는 내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한 경우, 자진신고한 경우, 내가 직접 한 경우에는 1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확정신고 시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한다? 안 돼요.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이 공제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내가 직접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시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한 건 발행할 때마다 200원의 수수료가 들어요. 그거를 나라에서 공제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개인 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을 한 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개인 사업자만 된다. 자, 이렇게 경감공제세액을 더한 60번의 합계가 어디에 작성되냐? 18번에 작성이 됩니다. 자,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은 우리 영세사업자 있잖아요. 음식점 하시는 분, 또 숙박업 하시는 분, 그다음에 소매업자. 요즘에는 뭐 1,000원도 신용카드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매출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뭘 내냐면 수수료를 내요. 카드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거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몇 프로를 해주냐? 1.3%를 해줍니다. 1.3%인데 이제 뭐 간이가세자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간이가세자 중 뭐 음식점, 숙박업인 경우에는 2.6%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그 카드 수수료 조금 면제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기는 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현금을 별로 가지고 다니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카드를 갖고 다니죠. 예, 그럴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감공제세액 20번까지 작성을 하면 라의 금액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있으면 여기 금액 넣어주시면 되고 예정신고 미환급세, 그 다음에 고지세 쭉 해주고요. 이제 가산세가 들어가겠습니다. 가산세는 자 원래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확정신고 했어요. 그러면 지연돼 갖고 신고한 거죠. 이때 가산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가산세 명세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요 화면이 옆에 떠요. 오른쪽에 뜹니다. 자, 사업자 미등록하거나 뭐 지연 발급하고 지연 수치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매입을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나중에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죠. 얘도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미발급.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라는 것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지연 전송, 미전송.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그리고 지연 제출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에 대해서 무신고가 있고 과소 초과 환급이 있는데 무신고는 일반이 있고 부당이 있어요. 자, 일반은 무신고인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붙고요. 부당은 40% 계산하는 그 율이 좀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일반은 20%, 부당은 40%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저기 하니까 신고 불성실 이런 거 잘 하셔야 되고요. 과소 초과 환급은 실수한 거로 보기 때문에 한 10%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납부지연은 그렇죠. 신고는 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안 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거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그렇죠. 여기 어딨냐? 여기 예정 누락볼에 보면 여기 영세율 이 부분에 있는 경우 반드시 예 작성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작성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받고요. 이번엔 과표명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보면 과표명세라고 있었죠. 과표명세를 클릭하면 과세표준 명세가 즉 과세표준 명세를 과표명세라고 해서 요 안에 넣는 거예요. 자, 얘는 어느 때 이제 쓰는 거냐면 보세요. 신고 예정 확정 영세율 조기 환급 받을 때 작성하거나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을 작성이 됩니다. 즉 앞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여기 과세표준 명세는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면세 수입, 즉 계산서로 발급을 해주거나 또는 발급받아 온 경우 있잖아요. 계산서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성해주는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면세 수익 금액은 면세 매출이 해당이 되고요. 면세 매출. 자, 수익 금액이라는 것은 이제 법인 조정에서 우리 회사의 총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입 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입하면은 혹시 매입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매출입니다. 자, 그래서 면세로 매출된 경우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뭐예요? 계산서가 발급된 총 금액 그리고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 그래서 얘는 매출, 얘는 매입. 그리고 이제 세무대리인, 우리 세무사 사무실이 이제 신고를 한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작성되는 게 과세표준 명세이다. 그래서 계산서로 발급된 금액을 알아보거나 계산서로 수취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또는 우리 회사의 면세사업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19페이지에 이제 첨부 서류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자동 작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뭘 받은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공급 수령금액 합계표니까 매입입니다. 매입일 경우 사용하는 건데, 자, 과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작성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직접 수동으로 작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건 아니에요. 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줄을 적어 놓으세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왜?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1순위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또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신 이렇게 걸어주기는 합니다. 자, 그럴 경우 사용되고 면세사업자 밑줄 그세요.
간이 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 경우에도 당연히 못 받죠. 그죠? 접대비 또는 사업무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등 여러 가지 한 8, 9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것도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세 가지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 여객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객 운송, 입장권을 발행하여서 영위하는 사업자, 이런 경우에는 발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제하고 작성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도록 하세요. 자, 실습 예제를 통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월부터 3월까지 공급가의 부가세가 구분하여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내용이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값을 작성하시오. 법인카드는 국민카드도 카드 회원번호는 5022-2325-5088-0114. 자, 그러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미니스톱으로부터 1월 15일 11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소매업이고 일반과세 여기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거래 내용이 뭐예요? 거래처 선물 구입대. 아이고 공제받지 못하네요. 자, 그죠? 자, 그래서 해당이 안 되고요. 한우 숯불갈비는 음식점 일반과세 됐어요. 그리고 직원 회식대요. 작성이 됩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해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학생 문구는 살펴보니까 소매업인데 관이가세자래요. 자, 관이가세자는 그렇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한국호텔은 일반 과세고 숙박업, 지방출장 숙박비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한국철도공사 서비스업이고 일반과세. 철도공사는 어디에 해당되죠? 그렇죠. 여객운송업에 해당이 되잖아요. 여객운송업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했으니까 안 됩니다. 자, 우일상사의 도매업이고 일반과세.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대요. 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도 해당이 안 됩니다. 뚜레쥬르는 소매업 일반과세, 생산직 야식대, 사업장 지출용으로 사업장 지출 증빙용 이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지금 직원 회식 때, 그 다음에 지방출장 숙박비, 그리고 생산직 야식대 이렇게 3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개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자, 프로그램의 회계관리 옆에 부가가치 있죠. 자, 신고서와 부속명세, 즉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네 번째 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클릭 하셔서 1월부터 3월까지 조회를 해주시고요. 자, 날짜를 한번 첫 번째 거는 거래처 선물 구입대라 안 된다 그랬죠? 자, 두 번째 거 02월 22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구분은 현금 영수증인지 복지카드인지 사업용 카드인지 신용카드인지. 4번은 기타 신용카드예요. 개인 사용카드. 자, 그래서 우리는 사업용이니까 3번 가겠습니다. 3번 법인카드잖아요. 자, 공급자는 한우 숯불갈비. 자, 더블 클릭 여기를 한우 숯불 갈비 이렇게 입력하시고
어이구. 숯불갈비. 그러면 한우 숯불갈비가 있는 경우는 그대로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F2 눌러서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자, 카드 회원 번호는 F2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국민카드에 5022-2325-5088-0114. 네,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아니면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55만 원이었죠? 그러면 50만 원과 5만 원. 그렇죠? 자, 50만 원. 이렇게 하면 5만 원이 자동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부가세 포함이라는 건 공급 대가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나누기 1.1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에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관이가세 해당 안 됐고요. 한국호텔, 한국호텔 되죠. 자, 그래서 3월 5일, 아이고, 03월, 이 습관이 잘 안 돼갖고, 여러분 05, 03 이렇게 잘 하세요. 네. 자, 그리고, 사업용 코드입니다. 그래서 3번. F2 눌러볼까요? F2 눌러서, 한국호텔? 네, 한국호텔. 없으면 치시면 됩니다. 자, 카드는 F2를 눌러서 국민카드 금액은 22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만 원 치면 2만 원 자동 생성이 되고요. 이번에는 한국철도공사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취본 안 됐고요. 또래주루가 되네요. 그죠? 3월 28일 03월 28일 사업용이고요. F2 눌러서 뚜루주루 네, 뚜루주레. 자, F2 눌러서 국민카드니까 국민카드 쓰시면 되겠고요. 아, 얘는 카드가 아니라 뭐였어요? 현금 영수증이었어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여기를 현금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카드 번호가 아니라 뭘 하는 거냐면 현금 영수증 번호를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024-89745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여기는 수취 번호, 즉 현금 영수증 번호를 치시는 거예요. 네. 뭐 안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금액은 70만 원. 여기 현금 영수증 번호 안 치셔도 돼요. 요거는 현금 영수증 그 번호 치시는 아닙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는 2건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1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성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여기 저장이라는 단추가 있으면 반드시 저장을 하세요. 네. 저장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장된 거 불러내시면 됩니다. 시험 보실 때도 저장이 있다. 그러면 저장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제 424페이지에 이번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를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제2기 예정신고 부가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부가가치세 신고 추가 반영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직계표를 작성하시오. 단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메인 매출전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를 작성을 해서 끌고 와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자, 9월 15일 주식회사 세한전자에게 제품 220만원 부가세 포함 판매하고 당사가 가맹된 하나은행의 한한카드에 의해 결제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네. 자, 그러면 요거 입력해야 되고 두 번째 9월 20일 비사업자인 김소연에게 제품 400만원 부가세 별도
자, 별도니까 440만 원이에요. 공급 대가가. 판매하고 당사가 감행된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대요. 얘는 이번엔 현금 영수증. 9월 30 상일전자의 제품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 전액은 하나카드에 의해 결제하고 상일전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행하였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도 발행됐고 신용카드도 발행됐으니까 중복 발행이죠. 자, 이렇게 중복 발행되는 경우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체크해주러 가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7월부터 9월입니다. 자, 되셨나요? 자,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된 게 220만 원이 있었죠. 자, 그러면 신용, 직불, 김영식, 선불카드는 여기. 그래서 과세부는 여기, 면세부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여기, 그 다음에 면세부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신용카드는 9월 15일자와 9월 30일자 두 개가 되죠. 그래서 220만 원과 500만 원 부가세 별도니까 공급 대가가 550입니다. 그래서 770만 원을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500만 원 신용카드도 발행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여기 하단에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인 이 부분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50만 원을 이렇게 중복 발행됐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금액 안에 550만 원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우선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구분 표시를 해주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20일자는 현금 영수증 발급했죠? 자, 현금 영수증에 공급 대가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400만 원 치시는 게 아니라 440만 원을 이렇게 쳐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는 공급 대가가 작성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표를 통해서 입력하는 경우는 여기 세로 불러오기 F4라는 키를 이용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작성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여기도 저장이 있으니까 저장 꾹 눌러주세요. 자, 저장 누르셨나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가서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언제부터 볼까요? 자, 7월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월달 것도 한번 볼까요? 1월달 거 먼저 보고 네, 1월부터 3월까지 01월부터 3월 31일까지 먼저 한번 볼게요. 먼저 불러오면 자, 조회를 하면 어디에 들어왔냐면 아까 저장했는데 잠깐만요. 수령금액 합계표 여기 이렇게 들어온 거 있었죠? 요게 어디에 들어오냐면 여러분 여기에 들어와야지 돼요. 네. 그런데 전표로 입력한 게 아니어서 여기 들어오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여기 부분을 여기에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자,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디다 작성해 주냐면 여기 요 금액에다 작성을 해 주시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550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5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400만 원과 200만 원 있었죠? 600만 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얼마를 하시느냐?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대가를 칠 거예요. 660을 쳐줍니다.
이렇게 공급 대가를 쳐준다라는 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번 차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